네, 어제장 특징주 오늘의 전략 특징주 돌직구 오늘은 유한타증권 오재승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정권의 특징주 만나봅니다. 총 8종목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주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좀 급락이 나왔던 삼성전기와 함께 사막콘덴서 그리고 IT 중소형주 안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SFA도 함께 짚어봅니다. 대북 관련주로 묶인 삼목에스폼 그리고 잘 가고 있는 한진칼, 실적 기대가 있는 한국금융지주 또 한올시스템까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이 60만 원 선이었는데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고 나서 쭉쭉쭉쭉 빠지고 난 이후에 어제장에는 좀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르긴 했는데 실적도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컨센서스를 밑돌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바이오는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거나 외부 변수가 좀 안 좋은 변수가 나오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나온 실적을 보면 그 작년 그 동기 대비보다는 증가했지만 작년 4분기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유럽에 대한 그 실적이 안 잡힌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생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많이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그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장 2분기에 다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유럽 판매 실적이 잡히는 3분기 이후부터 좀 그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다고 해도 저가 매수를 안 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당분간 저가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바이오주 전반적인 시각인 걸까요? 그렇죠.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신라젠의 흐름을 봤는데 신라젠이 뭐 9% 급락하고 어제도 추가 급락을 하면서 바닥은 못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제가 이제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까 7만 원 선은 버텨주겠지라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바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고 있지만 또 바이오주 신라젠과 같은 다른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딱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임상 실험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 적어도 보름 전에 정도 매수가 들어가야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주가를 지탱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신라젠 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각 자체는 그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나 좀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회계 처리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무형 자산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감원 감리가 나오면서 과연 얼마나 정말 영업이익이 나오냐에 대한 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아직은 좀 저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조금 좀 기다렸다가 옥석 가리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 시기로 좀 보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락하는 거 좀 참으셔야 될까요? 종목마다 좀 틀린데요. 올해 그래도 많이 3상과 2상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거든요.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임상 결과 나오기 좀 나오는 시기를 좀 같이 확인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 전략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부진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고 오히려 저가 매수는 3분기 이후에 좀 유럽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가시화될 때 저가 매수도 다시 고려를 해보자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이오주는 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 IT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기, MLCC에 대한 호황과 함께 가격 인상 그러면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수급도 그동안은 굉장히 좋았었고 주가도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어제 5% 하락이 나왔거든요. 좀 살 기회를 준 것인지 아니면 단기 고점인 것인지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아마 저점에서 한번 그 특징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만의 이제 MLCC 업체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저는 지금 차트에는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네. 같고요. 지금 MLCC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MLCC와 여러 가지 회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하이닉스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싸죠. 예,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금보다 더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을 좀 마련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지금 이 MLCC 호황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 상황에서는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MLCC 업황은 한 20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대적인 거죠, 항상 주가는. 근데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낫다는 너무 거죠. 빠져있기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대만 MLCC 업체들이 지금 약 한 8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최근 한 두세 달간.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빠지면서 지금 하이닉스도 빠지는 걸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해외발 이슈는 반영이 되는 주가로 좀 네. 보입니다. 이미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MLCC 이런 업황에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싼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SK하이닉스를 매수한 전략이 오히려 더 낫다. 네, IT 네.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기와 흐름을 같이 하는 사마콘덴서는 어떨까요? 역시 같은 이유로 올라왔다가 어제 13%나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사마 콘덴서는 일단 확실한 거는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싸게 내려오면은 잡을 수 있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기보다는 이렇게 소형주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가격은 한 5만 원 이하 정도. 예, 좀 여기서부터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핵심 포인트는 역시 MLCC인데 사마 콘덴서가 또 증설을 많이 해놓은 부분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MLCC의 영업이익률이 20%가 유지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 분야인 네.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총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한 5만 원 이하에서는 올해 좀 노려봐도 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기보다는 SK하이닉스 같은 더 이제 빠져있는 종목을 매수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고 중소형주의 사마컨대서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땐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차볼만 하다. 5만 원 선 밑에서 다만 좀 잡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보유를 하셔야 될까요? 조금 매도하고 좀 밑에서 비중을 잡지 축소하고, 않나가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좀 더 바닥에 더 잡는 걸 제가 확인해 봐야 IT 되겠나요? 업종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종속 변수거든요. 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랑 그 주가들을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좀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저께 좀 많이 빠지고 어저께는 약간 약간의 어떤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서 반등할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매수 가격은 8만 원 이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IT 중소형주 안에서 SFA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주가도 뭐 계속해서 하락해 왔었고 어제장에서도 1%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SFA도 정말 그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거의 빠졌어요. 반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그렇죠. 빛이 네. 도대체 언제쯤 비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투자가 그 대형 업체들이 투자가 줄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 OLED 장비가 사실 매출의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가는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류 장비나 그 기타 장비들이
되게 SF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비를 좀 공급을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1분기가 거의 바닥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주가도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바라봐도 되는 주식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그렇죠. SF에도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부분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는 저가 매수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쪽은 상목 에스폼입니다. 알루미늄 폼 이제 제조업체인 상목 에스폼이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렇죠. 어제장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대북 이슈가 이제 더해진 상황에서 상목 에스폼 자체의 매력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단기 익절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 삼목 에스폼은 대북 이슈로 좀 엮였긴 하지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알루미늄 거푸집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주택을 지을 때 이제 나무로 거푸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일회성인데 알루미늄 거푸집은 대여가 가능하면서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는 계속 장점이 쓸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근데 삼목 에스폼은 재무 구조를 보면 그냥 그 성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매년 40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그 잉여금이 거의 지금 시가총액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한 잉여금이 2,500억 내외 정도로 지금 쌓아놓은 상태인데 참 괜찮은 회사가 주가는 네. 계속 끼었네요. 이거 굉장히 알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 없이 영업이익을 계속 벌고 있고 그 버는 거를 계속 돈을 쌓아놓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단기 매도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네. 가치주로 생각을 하면 한 13,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매수해도 되는 종목으로 네. 좀 보여집니다. 가치주 관점에서도 충분히 따박따박 이제 이익을 그렇죠. 내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또한 유효하고 다만 대북 이슈가 테마로 엮인 만큼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역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자, 대한항공 갑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어제장에도 4%대 상승을 보였는데 한진칼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한식칼은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올해 한 2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한진칼은 이제 지주 회사격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캐펙스 투자가 감소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형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는 주가가 못 갑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 때 이제 이익 회수기에 들어올 때 그 주가가 좀 가는 흐름인데 네. 올해 그런 흐름의 원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그다음에 진에어로 나오는 수익이 괜찮게 잡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호텔 부분에서 1분기에 좀 일시적인 영업 손실을 계상한 게 이제 2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기저효과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실적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탄력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뭐 루머도 좀 있기는 네. 하죠. 그래서 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네. 루머죠.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루머고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기 네.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실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한 제가 올해 2만 원 밑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한 2만 3천 원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예. 네, 23,000원. 원래는 이제 2만 원 선 밑에서 잡았으면 네네.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23,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렇죠. 보유 관점으로 네, 한진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금융지주도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장 하락장 속에서도 5%대 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실적 기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지금 증권주들이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네. 근데 증권주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증권주 중에서는 좀 선호주로 좀 보고 네.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발행업이 가능한 유일한 그 한국 그 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일단 좀 다양하다 보여지고요. 네. 실적 역시 뭐 IB, 리테일, 전 부분에서 지금 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네. 제가 이 한국금융지주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85,000원 이하에 있을 때 좀 싸게 줄 때 좀 저점에서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해도 되는 네. 주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85,000원 선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전략 유효하고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긴 시각으로도 긍정적이다. 일단 증권주 안에서 또 긍정적인 선호도가 높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올시스템까지 확인해 보죠. 자동차 부품주 시각이 그다지 시원치는 그렇죠.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한올시스템 최근에 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장 3%대 상승을 보였는데 네. 한올시스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한올시스템은 이제는 좀 최악을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1분기가 아마 실적 저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고 2분기는 이제 그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중국 기저 효과가 좀 나오고 SUV에 들어가는 고사양, 영업이익 마진이 높은 부품이 좀 확대가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1,000원대 요 정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 네. 그냥 좀 담아가는? 담아가는 전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기대가 있는 한올시스템입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는 높지 않았지만 지금 워낙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지금 저점에서 또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전거래 특징주 돌직구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오재승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